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자서전을 썼잖아요. 네. 중앙일보에서 먼저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 자서전 내용 혹시 본 적 있어요? 저가 봤는데 아. 좀 그때의 상황을 좀 제가 잘 알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렇지. 저는 밖에서 음.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상황 자체가 어머니가 제가 다 했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박 대통령님이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경제 공동체라는 걸로 두 그렇지. 분을 이미 엮으려고 이미 준비가 다 끝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엄마가 제가 했어요, 제가 받았어요 하는 순간 더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형량만.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냥 묵비권 행사, 무조건 묵비권 행사하고 대통령님은 그러실 분 아니다, 이 말씀만 반복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박 대통령님께서는. 네. 그래서 한남동에서 그 식사회동을 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이해를 했고 오히려 사과까지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행동하는 걸 봐서. 그러면 사실 그 동일한 사건 아닙니까? 그 엄마 사건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한 이건 뭐 청탁이라고 할 수 없고 사실은 이거는 나와 같은 사건이니까 어머니를 이 사면 복권을 해달라고 근데 저도 부탁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저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저는 박 대통령님 정말 사랑하고 너무 존경해요. 근데 네. 그런 걸 모든 걸 다 떼놓고 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데는 여기에 대통령님이라는 신분과 이재용 부회장님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커진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실 두 분은 사면이 되셨고 저희 엄마는 일반인인데 좀 사면이 안 되신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저도. 저 대통령한테는 직접 전화를 할 형편도 못 되고 하니까 제가 편지는 되게 여러 번 써보고 윤석열 그랬는데, 대통령한테? 네, 청와대에다가 쓰고 한동안 본부 장관한테도 쓰고 했는데 그러셨구나.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동일 사건인데 한 사람은 사면 복권이 됐고 엄마는 지금 몇 년째 계십니까? 지금? 8년째 예. 지금 이제 69세시거든요. 게다가 작년에 수술을 2번을 받으셔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많이 안 좋으셔서 이번에도 제가 사면이 있다길래 편지를 막 써서 보내고 했는데 결국엔 또 안 되셔서. 근데 그 경제 공동체라고 그걸 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 법원의 재판을 한 것이 그대로 다 사실이라고 사실도 아니겠지만은 한다고 해도 지금 8년이라 그랬죠. 네. 8년이면 일반 사범 같으면 형 몇 년 받으셨어요? 28년? 28년. 아니 무슨 국사범도 아닌데. 18년에 아. 그 따로 3년에 벌금을 못 내가지고 또 플러스 3년에 총 합쳐서 25년, 23년에. 이야, 참 잔인하네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님도 이 동일한 사건을 한 사람은 사면 복권을 해주고 일반 힘이 없는 그 최세원 씨는 사실 저희는 가석방에 기댈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왜냐면 네. 가석방 요건 자체가 벌금을 완납을 해야 되는데 아. 벌금이 200억이 나왔는데. 벌금이 네, 그 벌금의 200억은 저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뇌물죄가 돼버려서 그 뇌물죄에 대한 벌금 20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 삼성의 이재용은 다 냈어요? 벌금? 저희 엄마가 맞았어요, 벌금을. 네. 이야. 그래서 참. 추징금 따로 또 벌금 따로거든요. 그래서 추징금으로 저희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셨던 빌딩 그대로 가져가고. 이미 빌딩은 다 뺏어간 상태에서 네. 지금도 내야 될 것이 200억. 네. 그러면 근데 그래서 그 벌금은 사실 낼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사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재산 형성하는 과정에 보면 그 뉴스에 보면은
그 강남에서 유치원 하셨죠. 네. 교육사업. 네. 그래서 일으켜 가지고 이제 된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질적으로 도움을 실제로 받은 것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다고. 오히려 보고요. 정치 자금 근데 그게 냈겠지. 있었으면 음. 문재인 정부에서 저를 가만히 안 뒀을 텐데 저는 문재인 정부 내내 세무조사에 시달리고 세무 재판에 시달리고 그랬거든요. 안민석이 또 여기서 안민석이 또 등장하는데 그렇지. 안민석이 무슨 법을 발의하려고 했냐? 최순실 재산 몰수법을 발의하려고 그랬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저희 엄마 재산 몰수법을 발의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국회가 왜 개판이냐면은 국회의원 중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6명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를 했어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 국회가 이 개판이란 말이야. 이 지구상에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교회 폐쇄를 76명이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하다가 지금 국회의장인 현재 띄워봐. 네, 띄워봐. 이게 교회 폐쇄법 이게 나라 지구촌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교회 폐쇄법이야.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김남국도 있네요. 저 이모. 아니 다 있어. 여기 악한 놈들은 여기 다 있어요. 악한 놈들 다 있는데 뭐 반드시 여기 보면 또 저기 안민석도 있겠지. 찾아보면. 이제 감염 예방법이라는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짓을 이제 해요. 국회가.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출마하려고 또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짓을 할 정도니까 뭐 그 최서원 엄마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유라에 대해서 뭐 무슨 뭐 특별 법안 만드는 거야 뭐 지들 마음이지. 일단 뭐 네. 이런 사건이 뭐 있고 하면서 저는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를 낳은 다음 날에 문재인 정부 그 세무청에서 네. 압수수색을 병실로 들어온 거예요. 어제 태어난 아기는 이러고 있고 저는 이제 수술했으니까 옷 다 벗고 있는데 세상에. 수사관들 3명이랑 들어와가지고 아. 핸드폰 내놓으라고 제가 갖고 가라고 아. 그랬는데 안 나가고 앉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뭐 물어본다고 그게 참 왜냐면 저희 집을 압수수색을 해서 저한테 애 언제 날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왕절개라서 제가 날짜가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날이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 병실로 압수수색을 나온 거예요. 이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좀 악랄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저는 뭐 사람도 아니냐고 막 그때 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안민석하고 뭐 이런 사람들 여기에 밑바닥에서 그 개 같은 노릇을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보다가 사실은 전체의 그 위에서 지시는 결국은 문재인이거든.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탄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탄핵한 후에도 문재인이가 대통령 돼서까지도 사실은 나는 문재인이가 북한의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지시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아직도 왜 그 사람이 멀쩡하게 밖에 돌아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야 될 사람이 문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어,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누가 봐도 아니, 간첩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문재인이가 그 우리 방송에서 수도 없이 그 반복해서 보도한 그 문재인의 발언 혹시 못 보셨죠? 문재인이가 조금 전에 보안법으로 수도 없이 잡혀가야 될 사람이 안 잡혀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재인이가요 동계올림픽에서 한 거 보면요 이거는 정말 이제 처형돼야 되거든. 다시 한번 우리 투사님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근데 동계올림픽에서 원래 분단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 휴전 국가인데 사실 문재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은 군법에 의해서 총살이에요 원래는. 군법에서 총살이야. 근데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보안법이 아니라 이건 정말 자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이게 선생은 간첩의 왕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광복 후 전부 이거는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반역죄. 뿌리가 되고 예. 그러나 근데 누구보다 이렇게 먼저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실제로 막 행동했지. 처참한 우리나라로 투구가 망명했던 사람들까지 막 잡아다가 지난날 데려다 보내고 막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게 저는 우리의 이 꿈입니다. 21세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가 참 의문인데 만약에 우리 정유라 투사님이 만약이라 해서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군법에 해야죠. 의거해서 똑같이 가야죠. 처형을 해야 저는 돼. 우리나라는 무조건 휴전 국가에서 저런 짓 하면은 저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맨날 일본 보고 나라 팔아먹었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실시간으로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